싶어요. 네. 네. 그래서 연구를 하겠죠. 왜냐면 밸런스 팀들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은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저그가 좀 많이 이기다 보니까 막 저그 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그때 패치했으면 저그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안에서 지금 그 저그의 사기성이 사실 알고 보니까 거품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근데 사도 아니면 분광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저 그 패치를 서로 하나씩만 양보하면 밸런스가 맞아질 것 같은 게 프로토스는 분광기 너프하고요. 분광기 너프. 분광 옆에서 타고 내리게. 그 범위만. 네, 그렇죠. 네, 범위. 그럼 사도는 그대로 가도 돼요. 사도는 그대로 가고. 네, 정면으로 오는 건 웬만하면 종족들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분광기 일단 너프하고. 그럼 이제 프로토스 양보 하나 했어요. 그럼 저그는 뭘 양보하느냐? 땅굴망. 땅굴망 무적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전략 그렇죠. 시뮬레이션에선 무적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치트키도 아니고. 네. 카본 말고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스테이시스 필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적이 페널티가 되는 것이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공존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땅굴망 무적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이니까 그걸 취소하고 그럼 저그 양보했어요. 저 양보. 테라는 테라는 없나요? 잠깐만 생각을 했는데 해방선. 아니요 해방선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해방선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사신? 사신. 사신. 사신의 지뢰. 그 지뢰를 예. 바꿔야 돼요. 쿨을 길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버리거나 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씩 양보하면 얼추 맞아질 거예요. KB8 지뢰. 네. 근데 이제 그걸 블리자드가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은 이유는 저는 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요? 블리자드는 견제 요소,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이라도 부여하게 했을 때 그걸 건드릴 수 없는 게임이 되는 걸 싫어해요. 왜냐? 한국 게이머들은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걸 비집고 파고들어서 끝낼 줄 아는데 네. 외국 게이머는 두 가지가 안 돼요. 하나는 비집고 들어가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한국보다. 또 하나는 갈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가끔씩 예전에 군단의 심장 경기 중기부터 말기 때 경기를 해외들 게임을 가만히 보면 서로 갈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꾼만 주구장창 뽑고 확장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블리자드가 그거 보기 싫어서 그렇게 패치를 다 해주는 건데 더 웃긴 건 그래도 외국인은 원래는 또 안 해요. 그래서 좀 결국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좀 한국 게이머들에 맞게 좀 패치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했지만 가격 회초리를 들어야 네,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블리자드에선 그 또 기본 논리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니까 글로벌 게이머에게 맞춰야 된다는 그 논리여가지고 그래서 패치가 어려울 거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된 요구가 좀 빗발치다 보면은 약간의 좀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살짝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없어서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싶긴 해요. 네. 자, 황영재 해설위원의 또 이제 이 밸런스에 관한 논평이 있었고요. 박진원 해설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칼럼 쓴 거에 대해서 칼럼을 보시면 되겠다. 딱 사도 내용인데 그 사도에 대한 너프안이 있고 왜 사도에 대한 직접적인 너프를 하면 안 되는지도 써놨거든요. 그 이유는 맞아요. 사도를 직접 너프를 해서 뭐 데미지를 세 방의 일꾼이나 뭐 저글링 해병이 잡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직접 너프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그전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닛을 쓸 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분광기, 그러니까 이게 패치는 살짝, 그러니까 숫자 1만 건드려도 사실 패치 여파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분광기가 만약에 너프가 된다면 사도 올인이 생각보다 안 무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럼 또 더 이제 배짱을 부리려고 할 테니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정면 사도 올인이나 이런 거 아니면 분광기 사도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분광기 패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도 스펙이 그렇게 그대로가 된다고 해도 테란과 저그가 체감상 진짜 할 말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계속해서 저희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선수들이 그 전에 우선은 주어진 환경에서 팔법을 만들고 그런 베스트. 펼쳐야죠. 그럼 정말 좋은 예. 대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좀 이 선수들이 그냥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절대 그냥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시즌이 한 개가 굉장히 소중해졌기 때문에 최근 많은 테란 선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너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얘기하는 건 이전에 게임을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너프만 돼주면 확실히 훨씬 더 좋을 텐데 얘기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국내 팬과 이 패치 방향이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서로의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게이머, 국내 시청자, 국내 관계자들은 허무한 게임이 많이 나오면 안 된다가 기본 마인드예요. 근데 그 글로벌 게이머나 혹은 뭐 블리자드나 이런 쪽에서의 패치 방향의 논점은 허무한 게임이 나온 게 어때서예요.
이게 서로 기본 마인드가 완전 달라가죠. 그래서 패치가 항상 우리 특히 이제 한국 팬들이 원하는 패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맞아요. 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다는 말씀 좀 해주셨고요. 이 방송은 언제? 토요일, 가일, 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에 생방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오늘은 번외편으로 네.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월화가 리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가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좀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시다 보면은 GSL 코드 A에 또 재미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네, 나오는 그렇죠. 선수들이 또 코드에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선수가 이런 경기력을 갖고 있었지 응원하는 맛도 생길 거예요. 이동영 선수가 지금 아마추어 선수들 만나서 계속 격파를 하고 있는데요. 음. 자,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 지상가피 업그레이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 일벌레 타이밍 한번 갔네요. 테란이 아직까지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건 그 타이트한 느낌은 안 들어요. 좀 자원이 남고 인구수도 막히고 있잖아요. 이런 언젠가 따라잡히거든요. 그래서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지금 이런 견제가 초대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끌게 잘했어요. 아, 근데 화염차가 잡히면 그래서 이거 해병이 초대박. 이게 막 일벌란 열몇 기를 잡아준다고 하면 테란이 조금 최적화가 안 된 걸 더 만회할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이 정도면 저그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란이 사실 해병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화염차를 살려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화염차를 살려두면 저글링이 맘대로 못 돌아다니거든요. 시선도 끊을 수가 있고 어떤 쪽으로 공격이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 좀 압박을 받거든요. 사실 화염차를 끊어주게 됐을 때는 그때가 일벌레를 한 100개까지 찍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전한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그레이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맞아. 공방업이 이미 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갖춰진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심고리 진화 업그레이드 동지탑도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최근에 많은 저그 선수들이 테란을 상대로 밤열충이라는 조합은 사정됐다. 네. 그걸 하게 됐을 때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유는 드랍식 견제에 너무 취약해요. 이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미링링을 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안 가는 이유가 생겼어요. 해방선이라는 극명한 카운터 유닛이 생겼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빠르게 가도 이득 거둘 없거든요. 늦게 가면서 일벌레를 가득 채우는 거죠. 그렇죠. 테란으로서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날카로운 견제가 필수잖아요. 테란은 정말 피지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센터 싸움을 할 때도 상계 컨트롤 필요하고요. 의료선을 양방향으로 나눴을 때도 한 개씩 1.4해주는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란들의 피지컬은 날로 발전해야죠. 네. 그래서 이 우승에 근접한 선수들의 그 피지컬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탄성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한때 최근은 아니구나. 한 2, 3년 전 엄청나게 그 유행이 되었던 만화책 있잖아요. 그 연금술사. 나왔던 강철의 강철의 그거. 네, 강철의 연금술사.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테라는 승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손목을 겁니다. 손목을 승리로 연성해요. 그 정도로 조금 컨트롤가를 많이 받는 선수가 테란이죠. 피지컬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럼 피지컬이 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놈들 추천하세요? 저는 사실 프로토스를 추천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도를 사이오닉 이동을 통해서 이득을 거두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피지컬이 필요해졌거든요. 저는 저그를 추천합니다. 아, 적으로. 최근에는 저그를. 저거랑 프로토스가 약간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필요한 컨트롤 양이. 근데 이제 차이가 약간 있다면 저그는 평소에 바쁘고 프로토스는 교전 때 약간 좀 바쁘고. 그렇죠. 테라는 맨날 바쁘고. 그 아마추어분들이 테란이 저그전을 상대할 때 특히 실력이 우위에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병력이 진출해야 될 타이밍에 진출을 못 하거든요.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나갔을 때는 아 바로 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무서움과 겁이 있는데 그런 점보다는 병력에 압박을 가해주면서 의료선으로 견제를 해줘야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테란이 아마추어와 프로게이머의 대결 치고는 좀 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레더에서 홍강호 선수를 한 두세 번 만나봤거든요. 엄청난 그 청이 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기까지도 못 가요. 그 전에 끝나죠. 네, 그 전에 끝나요. 대부분이면.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게 해설자를 만나면은 이게 선수들 눈이 또 돌아가잖아요. 거의 지는 순간에 겪어야 될 그 수모가 좀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몇몇의 선수들 눈을 돌려놨죠. 네,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위협적인 실력이 아닌데도 그거 먼저 접어요. 네, 왜 그렇게 빡세게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라도 하는 날에는 사실 치명상이죠. 그래서 저도 몇 명 이겨본 적은 있어요. 누구랑 말을 못하겠지만 이겨본 적은 있어가지고. 찔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선수의 프라이버시 위해서. 그리고 GG. 자, 경기 끝.